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자, 오늘 밤에는 미국의 또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이 경계감을 반영하기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주의 강세와 함께 양시장이 또 시원하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엔비디아의 조정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반도체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 소위 숨고르기 눌림목 이격 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저러한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기의 변동성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아주 상당히 의미 있다.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는 코스피 2,700선 돌파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 확인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AD 테크놀로지. 저희가 또 2월 말쯤에 또 제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5만 원 선을 누르면서 2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또 어제 조정받은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이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또는 뭐 어제 저점 공략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입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종목들도 워낙 많이 좋게 움직여서 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단숨에 뭐 2차 목표가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3차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현재 이러한 이격이 좁힌 과정 속에서의 대응 전략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다음 전략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는 BHI.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내일 좀 공략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린 종목입니다. 일주일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되기 전에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이 15%를 넘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영업일수로 따지면 뭐 한 3거래일 맞아요.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매직에서는 상승 추세를 잘 보이는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 매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급등, 오늘 오히려 이렇게 이쁘게 숨고르기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과거처럼 원전주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흐름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원전주 BHI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음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시장은 반도체나 저PBR주들이 숨고르기를 하면은 그동안 못 올랐던 원전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하면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 만큼 어떤 종목들을 잘 골라야 할지 이 부분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에서 이 노하우들 모두 배워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해 보면서 지금 또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내일은 어떻게 또 전망을 살펴봐야 할지 이 부분들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직솔루션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노란색 링크가 자동으로 뜹니다. 누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하니까 여기 보이시는 숫자 4자리 163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시장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은 반도체 그리고 2차전 지주들이 함께 또 끌고 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나 또 장비주들에 대한 수요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2차전 지주들 분위기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급등과 함께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 함께 동반으로 전고체주들과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시황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우리가 경계감을 갖는 것은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어저께로 어느 정도 소멸이 됐고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14일 날 만기에 어떻게 청산을 해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했는데요. 29만 개 정도의 소위 말하는 3월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정하게는 6월물로 롤오버가 되고 나머지들은 어떤 식으로든 청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어저께도 상당히 견조하게 빠지긴 했지만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들 미결제 약정 청산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도요 2만 9천 계약의 청산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7만 5천 계약의 청산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10만 계약이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만 계약이 최대치에서 미결제가 19만 계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는 비록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이틀 매도를 했지만 만기를 끝내거나 또는 만기 전날에라도 오히려 순매수로 반전될 수 있는 더더군다나 시장의 베이시스를 선물 시장이 높아야 되지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콘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이자율을 줘야 되니까 말이죠. 플러스 0.59를 유지해 주면서 미결제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PBR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또 2차 전지 쪽들도 삼성 SDI가 전고체라는 일정을 발표하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었다. 이것이 전체 2차 전지의 심리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어떤 순환 흐름, 어떤 섹터별로 그 섹터 내에서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난다고 그랬죠. 오늘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액상 관련된 말하자면은 냉각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HBM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팬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냉각 장비를 개발한 GST 같은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져 오고 그리고 오히려 이틀 동안에 걸친 이런 조정이 엔비디아발 조정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오늘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이 돼주는 흐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도 조금 오래 올라온 것들은 쉬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또는 신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에코프로비엠 관련주들.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일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데 장기간에 걸친 하락 이후에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제 횡보 구간으로 전환이 돼 있는 거죠. 바로 이 횡보 구간 속에서 아직 거래는 미진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상승 양봉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 물론 이 장대 음봉으로 무너진 자리들, 이 자리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28만 원대 정도가 됩니다. 이 자리가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네.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고체 쪽에서도 계속 순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이제 레이크 머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점검도 하고 오늘은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어저께 우리가 시간에서 다룬 종목이잖아요. 한농화성을. 이 한농화성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이틀 동안에 걸친 숨고르기와 가격 조정을 짧게 보이고 이 조정하는 동안에는 거래가 급감돼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는 갭으로 상승하고 대량 거래까지 수반이 돼주는 이러한 상한가도 진입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또 내일 되면 한농화성이 또 좀 쉬겠죠. 그리고 쉬었던 뭐 예를 들면은 뭐 레이크 머티라든가 이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또 순환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과거에는 동반해서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한된 수급과 체력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돌아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격 조정 보이면서 숨고르기 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길목 지키기 내 차례가 돌아오니까 엉뚱한 종목 가서 차례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움직여주는 안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면 이런 좋은 어떤 흐름들이 잘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치 뭐 한풀이 같은 시세가 연출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네. 물론 뭐 어떠한 그 재료까지 부각이 돼주면서 영구 자석과 관련된 이게 이제 뭐 중국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공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다라는 거는 포스코 그룹도 새로운 또 신임 회장이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을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줬다라는 것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임 회장이 있을 때 2차 전지에 너무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새로운 회장이 되면서 뭐 본연의 철강 업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도 계속 성장의 모멘텀을 구현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오늘 뭐 포스코뿐만이 아니고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또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흔들렸던 이런 대표적인 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뷰로 같은 이러한 종목이죠. 장기간에 걸친 하락 이후에 하방을 잡아주고 횡보 이 박스권을 이번 구간에서 이제 잘 돌파를 해주느냐 뭐 말로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매출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해외 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에 힘에 붙여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려면 결국 주가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 자리들 이쪽에 이렇게 횡보해줬던 이 자리들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돌파해 주러 가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뷰노도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게 뭐 이와 비슷한 종목들이 루닛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동반해서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을 간단하게 짚어보셨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확실히 시장이 좀 꾸준하게 올라왔던 만큼 이 섹터가 한번 상승을 할 때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뷰노 언급해 주시면서 이렇게 의료기기, 의료 AI주들도 함께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흐름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내일 시장도 전망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장은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면서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네. 노란 머리인지 검은 머리인지는 네. 몰라도요. 오늘 감독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물론 뭐 이면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 밸류 프로그램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뭐 강조하는 듯한 그런 냄새도 나긴 하는데 근데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 이유, 배경, 규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외국인 얼마나 돌아왔고 어떠한 흐름이 앞으로도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요인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2월 중에 외국인들이 7조 3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고 그래요. 특히 4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만 7조 2천억이고 코스닥은 좀 아쉽죠. 1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2월 기준만 놓고 본다면 영국계 자금이 6조 8천억이고 미국계 자금이 2조 8천억을 비롯해서 이렇게 순매수를 유럽계 자금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규모가 762조 원으로 시가총액의 한 28%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IMF 이후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증시 개방이 됐을 때 한때 많을 때는 한 35%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아직도 30% 미만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외국인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자동차 쪽이라든가 금융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무엇보다도 증시 주변 여건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환율의 움직임인데 달러 인덱스도 100일에서 움직여주는 이런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원화의 강세 현상 1330원대에 놓여져 있던 것이 1310원대 이하로 내려왔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업 정책 효과라든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로 이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이것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심리를 자극시키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14일 선물옵션 만기 이 이후에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어떤 그 현물 시장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은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재가동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 특히 6월 말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또 구체화시켜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한 것들까지 염두에 둔다라면 상당히 외국계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 여전히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도 마녀의 날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까지의 흐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살짝 또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 중점적으로 짚어드렸고요. 이러면서 내일 시장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공략주 한 종목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 힌트 먼저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HBM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소재단들 또 CXL이다 많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또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도 현대차에서 이제 직접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쪽 부분이 새로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주가도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딱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한두 종목은 바로 기억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하면은 또 유명한 종목들이 몇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차례 또 상승이 나온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딱 공략해보면 딱 좋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특화라는 힌트를 통해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잠깐 먼저 한마디 들어봤고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어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막바지에 저희가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자 오늘 살펴볼 두 종목 중에서 먼저 AD 테크놀로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2월 말에 제시드린 종목인데 2차 목표가 그 이상까지 훌쩍 갔던 종목이고요. 요거를 소장님께서 이제 뭐 에이스다 이러시면서 주신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 기억나실지 몰라도 이 삼성이 뭔가를 디자인 하우스 쪽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AD 테크놀로지에 신세를 졌다.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제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한 10여 년 이상을 정확히 한 14년 정도 되죠. TSMC하고 손잡고 움직였던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이제 야 우리도 파운드리 좀 키울 테니까 너의 그런 노하우 TSMC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랑 같이 손잡고 하자. 이러면서 2019년부터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삼성의 뭐 진짜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뭐 1등 협업 업체로 이렇게 이제 같이 모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해나갔던 그런 모습인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삼성이 워낙 죽을 썼잖아요. 그러한 뭐 과정들 속에서 AD 테크놀로지는 TSMC의 낙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올해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이 매출단이라든가 평균 2천억에서 3천억이 나오는 1,000억도 안 나오는 가온칩스가 여러분들 시총 1조 원이 넘어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AD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린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림 공부를 잘하자고 그랬죠. 이러한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뭐 조금 고점에서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동요할 게 없는 자리라는 거고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2월 초부터의 위치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바로 2월 26일입니다, 여러분들. 2월 26일이니까 이때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요때 시점부터 해서 이 급등을 보여주고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하고 오히려 이틀 동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주는 요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들이 될 때 시그널이라는 것을 단기적인 어떤 매매 포인트로서 잡는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 그러면서 오히려 옆으로 여러분들 한 2, 3일 동안은 흔들렸습니다. 윗골이 달리고 직전에 어떤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이 시세는 실질적으로 2, 3일 만에 다 나온 거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면서 절대적으로 이제 쫓아가면은 여러분들 힘드니까 오히려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기다렸다가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것이 오히려 어저께 이 매직 같이 우리 공부하시고 수강하시는 분들하고는 오히려 이제 이런 이격이 좁히는 자리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오늘도 여러분들 또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표가를 여러분들 제가 3차 목표가를 그냥 53,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직전에 52,200원이 고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이 52,200원을 바로 돌파를 하면서 53,000원으로 가야만 다음 라운드로 또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더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53,000원을 일단 3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계별로 밟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목표가는 53,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또 AD 테크놀로지 다음 스텝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자 다음이 이제 BHI입니다. 원전 관련주 또 계속해서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들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다음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BHI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뭐 다른 종목들이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또는 한전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결과적으로는 상승으로 마감이 돼주는 네. 이러한 견조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BHI도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떠한 흐름이 연출되냐면 지난번에 이 시그널선에서의 일종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쌍봉의 이러한 모습을 오히려 상승의 추세가 잘 유지가 돼주면서 돌파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이아는 여전히 빨갛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캔들하고 같이 보면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어저께 윗골이 달리면서 흔들렸지만 과거 같으면요. 이 지난번 구간들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두들겨 맞고 그리고 더 또 작년의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 이 7월 달에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돼주고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으로 그냥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원위치 됐죠. 근데 이번 구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자리들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오늘 조정을 보이는데도 어제 이 꼬리 부근 여기에서 이렇게 물량을 잘 소화시키는 모습과 그리고 어제의 거래량보다는 오늘 훨씬 더 감소된 이러한 거래량 속에서 위아래 꼬리 달아주고 상승의 양봉 이러한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 번 더 치고 나갈 자리가 있다. 최소한도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디가 있느냐? 아까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이쪽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왼쪽의 깡패. 이 자리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 11,500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번에 움직이는 원전주들은 그동안에 움직였던 막 급등락이 연출됐던 흐름보다는 네. 제대로 종목을 잘 초이스하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고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BHI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 11,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또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앞으로의 전망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곧 있으면 나올 텐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실 때는 참여코드 163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온라인 무료 방송인데요. 내일 또 특별한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뭐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이라든가 외부에서도 들리는 얘기들이 너무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땡큐다. 조정만 나오면 사자 이러는 분위기인데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특별히 아침에 제가 매일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서동구에 매직 타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송을 끊고 이제 같이 우리 이 수강생 분들하고 별도의 시간을 또 갖는데 그런 거 없이 내일은 8시 15분부터 10시 30분까지 9시에 장이 시작이 되니까요. 10시 30분까지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직 솔루션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또는 만기를 앞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매수라든가 매도라든가 또 분할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6가지의 이런 패턴 속에서 해당되는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은 종목이 지금 어디 가서 움직이죠? 오늘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뭐 에코프로 뭐 100만 원에 물려 있든 또는 뭐 이번에 새로 신규 공략을 오늘 어저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나노신소재잖아요. 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들어가셨으면은 최소한도 7, 8%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거고 매수해놓고 갖고 계시면 얼마에 팔까도 궁금하실 거라고요. 이런 반도체와 2차 전지 쪽들에서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침 8시 10분부터 10시 반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차분하게 또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8시부터 9시까지 네.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이 중요한 1, 4분기를 마무리 짓는 이 시장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2, 4분기 2023년 여러분들 정말 시장 좋은 시장입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살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뭘 여러분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에 추천해드리고 좋은 수익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뭐 50% 갔어요, 30% 갔어요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일주일 내에 뭐 50%씩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또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시간에 제가 또
신기가 들려서 자 이거 사세요. 그러면 뭐 상가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정말 뭐 특집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또 저희 내일 이렇게 본 방송도 보시고 오후에까지 온라인 무료 방송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계속해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소동구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그 아래에 초록색으로 네모 방송 예정 적혀 있는데 방송 시간이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요.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특히나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아침과 저녁으로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정말 꼭 시간 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전 투자 매직 기버 강의를 통해서 저희의 공략주 그리고 노하우와 비법들 배워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직 다이아의 추세와 16가지 팩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시장의 파동입니다, 그게. 잠시 후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도 상승 초입이 있고 고점이 있습니다. 하락도 하락의 시작점, 아주 매도세가 거칠죠. 그리고 이제 신압으로 정말 많이 묵었다. 지쳐서 더 이상 매도할 사람들은 없는 하락의 마무리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구간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빨간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는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그러나 이런 파란 구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구간 속에서는 가급적이면 특히 이 다이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하는 구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닥. 바닥이 뭡니까? 매도세가 마무리가 되고 매수세가 꿈틀꿈틀 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16가지의 패턴에 입각해서 항상 바닥에서 또는 상승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면서 좋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2월 26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AD 테크놀로지도 뭐 불과 여러분들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5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뭐예요? 제가 종목을 잘 고르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근거로 그랬느냐?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게 상승 추세에서 있는 종목에서 놀아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승 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 그림 하나로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방송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파란 다이아, 파란 시그널 나오다가 빨간 시그널, 빨간 다이아로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구간. 그리고 급등이 연출됐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에 걸쳐서 그 다음날 이렇게 작은 음봉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연출되는 과정이었지만은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날 도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34,4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던 거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52,200원 장중 고점.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 32% 고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51%에 이런 수익을 거두시고 일부는 당연히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급등했을 때 이익 실현도 하시고 일부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 위치들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6가지 패턴에서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이 추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제가 선을 그어드리고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이 저항의 자리들 그리고 하락했다가 이 저항의 돌파 시도하다가 무너지고 돌파 시도하다가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올 초에 이 자리들이 돌파가 되고 이제 그 자리가 안착이 돼주면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연말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은 이 직전에 고점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2월 달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급등하는 패턴이 연출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항상 파동이 나와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뭐 캔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에 또는 추세에 선을 긋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를 가지고 딱 보니까 얼마나 쉽고 편하게 그림이 딱 그려집니까? 자, 다음 그림을 시그널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잘 이 1번부터 16번까지의 패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별도로 제가 이렇게 이제 마크까지 해가지고 번호를 매겼는데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이 그 번호를 어떻게 매겼습니까? 잘 보세요. 지난번 구간에서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들 잘 상승 흐름이 올라오고 시그널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어떤 구간입니까? 바로 익절의 구간이 해당이 됐던 거예요. 익절의 구간이라는 것은 수익을 보고 매도하라는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들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지 못하고 파란 시그널이 계속 나옵니다. 파란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다이아도 결국은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어요. 10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자리입니까? 10번이 적극적으로 매도할 구간이라는 얘기죠. 내가 고점에 샀든 저점에 샀든 이익을 챙기든 아니면 손해를 보든 10번과 11번에 해당되는 구간들이 이러한 구간들이에요. 왜? 다이아가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지 시그널도 파란 시그널이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재공략을 하더라도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구간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요.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여기 라인을 그어놨더니 직전에 이 저점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올라올 때는 저항대였겠죠. 고점이고 그 고점이 지지가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아직은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어떠한 구간으로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에서 빨간 다이아 그리고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 구간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내가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샀다 하더라도 다음 자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4번의 구간이 나오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잠깐 파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빨간 다이아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일단 보류하거나 그리고 나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이 4번에 해당되는 자리가 바로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26일 날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바로 매수하자마자 급등의 추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격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어제 오늘 눌림목이지만 오히려 오늘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 종목은 이제는요 이 밀리더라도 이 3만 원은 절대적으로 안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자리는 3만 5천 원 자리가 될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매수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이익도 챙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의 공략주가 여러분들 이렇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자, 이 실현하는 구간들 그리고 여기 6번에 매도를 검토해야 될 자리들 이격도 벌어졌고 점점 다이아도 작아졌죠. 그리고 10번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할 구간 그리고 13번과 16번 구간입니다. 13번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도를 최소한도 보류를 해야 될 자리. 왜?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파란 다이아가. 그리고 빨간 시그널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번 매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여러분들 16번에 매수를 검토하고 매수할 자리가 나왔다라는 차원에서 잠시 후에 이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와중에도 노란통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우리 또 시간의 특징주들 그리고 또 내일 여러분들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하는 게 아니라 10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 내내 공개 방송 저녁 또 8시부터 9시에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위직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장중 14%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 이와 함께 와이더 플래닛 또 함께 동반으로 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더 플래닛의 레몽레인 지문 취득과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3사 간의 이슈, 시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흐름들을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외에는 반도체주들의 강세입니다. 네오셈이 4%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CXL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본장에서도 강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반도체주 시그네틱스 본장에서 16% 강세 마감을 했고요. 현재 3% 추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HBM 장비 관련주입니다. YIK가 역시나 오늘 강세로 마감한 이후에 2%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네, 네오셈 보죠, 뭐. 좋아요. 예. 자, 네오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현재 위치를 보면은 직전에 이 고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가 돌파 시도했고 그리고 아쉽게도 크게 밀리는 듯 했지만은 이 자리들이 이제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 거래는 조금 부진했지만은 오늘 시간에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이렇게 쫓아가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틀, 3일 이렇게 이격 좁히면서 내려오고 지지받을 때
그때 오늘 같은 날 들어가는 것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YIK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지금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만약에 급등이 연출이 된다라고 할 때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쌍봉의 패턴으로 무너졌던 자리의 거래량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때 거래량들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거래량이 감소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급등이 연출이 돼준다면 이 직전의 고점도 돌파 시도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요 8,000원 근처에서는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주 네오셈과 YIK 오늘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현재 시간의 거래 움직임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분석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앞서 들어봤던 힌트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예. 네. 그리고 뭐 텔레칩스는 여러분들 뭐 이 칩셋 미디어와 함께 뭐 사실은 반도체 이 뭐라 그럴까요? 설계 업체로서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쪽에 특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디오, 비디오, 이 내비게이션 등의 AP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작년에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911억을 기록하고 전년 대비했을 때 29% 그리고 영업이익도 168억으로 83%나 이렇게 급증해 주었다라는 거.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들도 계속 불거졌던 그런 시점이었고 이제 하반기부터 좀 풀리는 이런 과정이죠. 올해 뭐 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 자동차 우리가 얘기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이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수요라든가 이러한 어떤 매출단이라든가 이 성장의 모멘텀은 계속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고성장세가 이어진다라면 올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뷰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주가의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습들을 보면요 어떠한 그 위치들이냐면 사실은 작년 그 하반기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 지난번에 이제 제로까지 나와서 한번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그런 자리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신없이 급등락이 연출된 이후에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박스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안전한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요 하방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어차피 위쪽에는 일정한 매도 물량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디딤발이 어디에서 형성이 돼주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26,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는 이제 안 깨질 자리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를 해서 내가 잘못 물리더라도 하방이 튼튼하기 때문에 손실폭도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열어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일단 26,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는 바로 요 직전에 이제 고점 뭐 4만 원 근처까지도 갔었습니다만은 이 종가상으로 이 자리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자리다. 35,000원을 여러분들께 34,000원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 주신다면 요 34,000원을 안착해 준다면 이제 새로운 고점을 또 돌파하러 가는 그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완벽하게 빨간 다이얼로 전환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텔레칩스였습니다. 또 목표가와 손절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내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실 때 참여코드 1630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일 특히나 온라인 무료 방송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동구의 토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